안녕하십니까. 더학원 자사고 국어 전담 강사 김병윤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꽤 오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도 좀 있는 편이고, 좋은 말로 하면 되게 노련한 거겠죠.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수능 국어, 내신 국어를 병행해 왔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수능과 내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특징과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국어 경향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데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형 문제를 한 반 정도 출제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기본, 이것이 내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신 수능 기간에도, 내신 시험 기간에도 충분히 수능의 기본과 관련된 것들을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내신형 문제에서도 혹은 수능형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하게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과서 지문, 물론 학교에서 교과서 지문 말고 외부 지문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구나 수능과 관계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경력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숱한 학생들을 겪어왔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친구들에 대한, 각각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물론 일반적인 현장 강의에서는 그 친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장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질문 시간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친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친구들도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어를 싫어하는 친구들, 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다양한 친구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공부를 진행시킬까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저의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겠고, 강의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전달하면 훨씬 학습에 효율적인 것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연계되고 학부모님과 소통되는 것들을 되게 중시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 내신 수업이 아주 특징적인 방향이 될 텐데요. 저는 일단은 수업은 본 강의 말고 사전 강의와 사후 강의로 나누게 되는데, 사전 강의는 주로 테스트, 사후 강의도 테스트를 통해서 사전 강의, 사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 테스트와 수업 후 테스트,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는 항상 제 컴퓨터에 누적됩니다. 누적해서 저장이 되고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부모님한테는 매주 단위가 되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님들한테는 통상적으로는 한 달 단위의 테스트 결과를 댁으로 통보해 드리고, 그 통보 결과를 통해서 학생이 필요한 공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궁금해 하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제 전화기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그 오픈된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전화를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중복이 될 텐데 수업 이해도 및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과 공유해서 효율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학부모님이 저는 이제 국어과이기 때문에 국어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님도 계실 거고 국어과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좀 더 전문적인 게 아무래도 제가 될 가능성이 클 테니까 그러한 쪽에서 충분히 상담과 학습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방식과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수업과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수업은 저는 강하게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수업하기 싫어할 수 있죠. 당연히 싫어할 수 있고 또 지루해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수업을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데 자, 내용상 교과 진도 내용상 지루한 내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고전 작품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지루해하는 내용들이죠. 그러한 내용들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학생들이 되게 지루해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는 거 방지하고 조는 거 방지하고 집중력 흐려지는 거 방지하는 게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보답이라면 보답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자, 그다음에 내신은요. 내신은 사실은 커리큘럼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커리큘럼은 사실은 각 학교별로 내신에 대한 정보 누적량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상산고, 뭐 천안 북일고, 뭐 김천고 등등의 대단한 자사고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그 내신 시험에 대한 정보량이 충분히 축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 4년치, 4, 5년치 이런 정도의 내신 시험을 완전히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출제 경향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풀게 함으로써 학교 내신 문제가 생소하지 않도록 충분히 낯익은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강하게 하지만 내신 커리큘럼은 세밀하게 섬세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중3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저학년 고1, 고2 친구들은 내신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뭐 1차적으로 내신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수능과 관계된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자, 수능 정시 인원에 대한 것들이 점차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내신 이코르 수능이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대략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주로 개념이나 문제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시키고 학생들에게 인지시킨 다음에 각 학교별 제가 어느 학교에 어느 부분을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학교든 상관없이 공통되게 그 해당하는 학교의 내신 교과서 지문들을 중심으로 수능과 이렇게 믹스를 시킵니다.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내신 지문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게 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수능형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 극복을 시켜줄 생각으로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고 교재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충분히 제 수업을 따라오면 수능에 대한 기본은 물론
향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내신과 관계된 지문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항상 이런 자리, 이거 뭐 입시 설명회 같은 뭐 비슷한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의 입김이 상당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개입될 문제들도 있고, 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쉬워서 보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내신 공부는 사실은 어떤 해에는 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에는 그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개별적으로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줌으로써 수능 및 내신에 관련된 공부를 어느 정도 충분히 터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의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 한 가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회 때. 자, 이제 뭐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요 수업을 들을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중3, 고1 예비 뭐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항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수능 기본이나 내신 기본과 관련된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될 거고, 자, 그 외에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법적인 공부가 꼭 필요하죠. 특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 1학년 과정 속에서 국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문법 단원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미리 한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바탕이 되긴 하겠지만 고1 문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보다는 조금은 더 심화된 공부 내용이기 때문에 고1 겨울방학 동안에 고1 내신에 해당되는 문법 단원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방식이라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1학년 교과 과정 속에 나오는 고전시가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시가 파트들은 미리 한번 공부해 두는 게 좋겠죠. 관동별곡, 뭐 가시리, 청산별곡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1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시가들이 되는데, 불행히도 학교에 따라서는 이 고전시가 범주를 확대를 해서 외부 교재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고전시가 작품들을 접하게 하고 그것들이 시험 범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아주 많지는 못하겠지만, 많이는 못하겠지만 대략 한 30편 정도의 고전시가, 기본적인 고전시가를 터득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작품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학원 쪽으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시면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겨울방학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중3 때까지 자사고 입학하냐고 거의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손을 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내신 공부는 뭐 학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신이나 수능 기본에 관련된 것들은 그 다음에 학생 개별적으로 문법, 고전시가 살짝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의고사는 제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3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모의고사 2회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양으로서는 생각하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 푸는 것이 적절한 양으로 보이고, 예비 고1, 즉 현재 중3 친구들은 자, 다른 것도 공부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것저것 시키고 싶은 욕심도 많으실 테니까. 그런데 학생 개별적으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1회는 무리가 된다면 2주에 1회 정도. 그래서 방학 끝날 때까지 최소 5회, 많게는 10회 정도까지의 모의고사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내년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다양한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할 때는 그냥 풀고 채점하거나 몇 점이야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 능력부터 지문 공부까지 두루두루 섭렵하고 난 뒤에 한 해의 공부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토탈 5회 내지 10회, 많게는 10회, 적게는 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양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뭐 시간만 많다면 더 많은 말, 그리고 현장에서 했다면 더 많은 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을 많이 했겠지만 공간상,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신은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 내신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100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겠죠. 학교 난도에 따라서 80점 1등급 되는 난도도 있을 것이겠고, 하지만 쉬웠을 때를 가정한다면 100점이 1등급이라는 각오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각오로 학생들도 임해야 할 것이며, 저 역시 학생들에게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지루한 말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기를 바라며 학부모님은 나중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